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과로사 특집 영상 그 1번과 그리고 2번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과로사의 경우 몇 분짜리 단일 영상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시리즈 형식으로 영상을 올렸지만 사실 시리즈 1, 2, 3으로도 상당히 부족한 측면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실제 산재 승인 사례들이 궁금하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과로사 파트를 확인하시면 아주 많은 그리고 다양한 주제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과로사 특집 3부 오늘의 주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과로사 산재는 인정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 주제로 과로사 산재 사건에서 개인의 건강 분야를 방어해서 산재 승인을 받아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기저질환이 있으면 산재는 안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과로사 산재 사건의 경우 유가족분들은 고인의 기저질환 유무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그 부분 때문에 산재가 불성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기저질환에 대한 그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산재 승인 여부는 명확히 판가름 난다는 점을 잘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기저질환의 발병 시점은 언제인가, 그리고 기저질환에 대한 그동안의 관리는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기저질환의 유형은 어떤 것이고 유형별 질환에 대한 방어 논리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기저질환에 대한 주치의사 소견은 또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발병할 무렵 그리고 사망할 무렵 기저질환의 상태는 어땠는가, 이상과 같은 기저질환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정확한 분석 작업, 그리고 기저질환 관리 상황에 대한 과거 병원 자료의 주치의사 진료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나름대로의 방어 논리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저질환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그 기준도 잘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노동부 고시 자료를 자주 설명드립니다. 기저질환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은 일전에 제가 설명드린 노동부 고시 자료가 나오기 전과 그 나온 후의 상황은 명백히 다르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난 유튜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략히 요지만 설명드린다면 노동부 고시 이후 개인의 건강에 대한 부분은 과로사 판단의 영역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저질환이 심한 환자의 경우 과로사의 주된 원인이 기저질환이 원인이다 라고 하는 그 선입견이나 사망의 원인을 개인 질병이라는 그 입장을 보이려는 그 경향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과로사를 주장할 때 유족 측에서 노동부 고시에 대한 그 내용을 정확히 언급하면서 주장한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최종 구술 심리 과정에서도 기저질환과 관련된 노동부 고시 그 내용을 정확히 어필해서 주장하는 경우와 이 부분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과로에 대한 부분만 주장하는 경우는 최종 심사 과정에서 명백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강 부분에 대한 조사 방법,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과로사 산재 사건에서 고인의 건강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자료를 발급받는 그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건강검진 그 결과 자료를 3회차분 정도를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동자료를 발급받은 후 확인되는 사망의 원인과 관련된 질병 유무를 확인하고 해당 질병의 관리 상황 또는 관리하지 않았다면 관리되지 않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있는 그대로의 관리 상황을 확인한 후 그 자체를 두고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는 숨기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판 위에 올려두고 방어 논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 유형별 그리고 상황별 그리고 사망 당시 어떤 유형으로 사망했는가 등
여러 가지 케이스별 대처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 우선 기저질환의 관리 상황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 확인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파악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개인의 건강과 관련한 과로사 산재 사건 방어 논리 구성 방법에 대해서 이상의 세 가지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지 못해서 다양한 그 내용들과 그 주제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가지 그 사례로 만나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오늘은 과로사 특집 제3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과로사 산재로 승인받는 그 노하우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